한반도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지도층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이 해임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협상 때 활약을 했던 전직 외무상 리홍호 처형설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추가 지원 핵시험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위협의 기준이 뭐예요? 그 입장은 이미 우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입니다. Mr. Trump called Kim Jong rocket boy. How is his response? How is his response?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리홍호 전 외무상, 리홍호의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은 또 같은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고 박사님께 의견이 좀 중요한데 일단 오늘 저 일본의 유력 언론사인 요미우리 신문의 저 리홍호 처형설에 대해서 국정원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글쎄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확인 불가.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아침에 저 뉴스 뜨자마자 일본에 6시 반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한 명의 소식통이 아니고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아하. 그것이 거의 확인돼서 보도를 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일하던 그 인원들만 없어졌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뭐 사실 없어진 게 처형됐는지 수청돼서 농장원으로 갔는지 예. 이거는 아직 확증되진 않지만 어쨌든 2.19 합의 파기 하노이 회담 파기 때문에 처형된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호 외무상이 그 하노이 2월 달에 갔다가 예. 2019년 12월 달에 외무상직에서 해임되고 집에 들어가서 2년 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소리 나왔는데 주로 영국에 가서 근무한 사람들만 지금 피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걸 봐서는 하노이 노디라고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저렇게 처형설까지 나온 걸 보면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예. 한국인들하고 접촉사항 같은 것이 발견이 돼서 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다. 만약에 처형이 됐다면. 네네. 그 하노이 노디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이용호 외무상은 저 중고등학교 3년 후배입니다. 아하. 3년 후배고 외국어 혁명학을 잘 아는 친구인데 저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 아버지가 이명재라고 김정일 비서실장을 10년 했습니다. 아주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거든요. 아버지 김정일과 가까웠던.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도 이용호를 아는. 그러니까 이명재가 정말로 서기실에서 있으면서 자녀들을 다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용호는 정말 외국어학원 후배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라고 생각나시죠? 예. 북한에서 많이 나왔는 지금 외무성 고문을 하는데 쌍두마차 뭐 최선희하고 쌍두마차라고 저기 나오긴 했댔지만 예. 기본적으로 두뇌하고 이런 거는 김계관하고 맞먹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똑똑한 외교관이고 정말 외무상까지 가서 정치국 위원까지 단시간에 갔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걸 보면 이게 초영 정치가 조금 좀 수그러든 것 같다가 지난해 말부터 왜 다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하면 왜 박정천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천은 당중앙회 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 군부서열 1위입니다. 군서열 1위. 자, 우리가 무인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인기 대응에서 우리 2대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총 몇 명이 없어졌는가 하면 국방상, 총참모장, 당중앙회 군사위 제1부위원장, 국방성 자체가 총
물갈이가 됐어요. 우리 무인기 대응, 눈에는 우리 눈에 이에는 무인기 이 대응 대응하고 때문에. 연관이 돼 있는 거로 틀림없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중앙인의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 회의에서 저게 갑자기 머리 숙이고 박정천 부위원장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31일 그 무인기 대응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던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호 외무상 처형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아하. 거기에 있었던 근무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다. 예. 그리고 군부 우두머리라 그러면 군부 순애들이 모두 물갈이가 되면서 해임이 됐다. 그러면 북한에서 뭔가 새로운 처형 정치가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원장님, 그러면 60, 70%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뭐 저는 절반 이상 가능성으로 봅니다. 일본에 전화를 제가 두세 통을 돌렸는데 뭐 다른 신문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한 사람의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소식통이 같이 교차 크로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 네, 복수의 소식통. 정통 외교관 출신이에요. 화면을 좀 볼게요. 현 외무상 최선희와 과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의 협상을 이끌었던 쌍두마차였고, 말씀처럼 비핵화 협상 때, 그럼 말씀처럼 김정은 옆에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아버지도 또 비서실장을 했다면 네. 처형까지 할 정도면 큰 뭔가 있었지 않냐. 근데 박정천도 날리고, 네. 뭐 해임이라고 제가 수나 뭐 날린다는 해임하고, 만약에 리용호 외무상까지 처형을 했으면 이 북한 지도부 엘리트 층이 많이 동요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외무상이 왜 문제인가면 해외 외교관들이 수백 명이 나가 있잖아요. 주재관, 상무관까지 하면 1000여 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외무상 자체가 처형이 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북한 외교관들 동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버지도 대를 이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충성을 했고 이용호도 정치국 위원, 국무위원까지 되면서 승승장구한 사람까지 저렇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북한 외교관들은 아 우리도 역시 파리 목숨인 건 어쩔 수가 없겠구나. 동료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영국 주재 대사관에서 무슨 문제가 틀림없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 원장님이 저희 뉴스탑에 자주 출연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최근에 뭐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혹은 여러 김여정 포함해서 김정은까지 그 도발 수위, 말폭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급함이라고 표현하셨었는데. 저는 그 31일 날 예. 그 대형 방사포 600mm 그거를 당중앙에 뜰악에다 갖다 세웠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군에다 넘겼다 그러는데 왜 이제까지 안 하던 일을 그런 것을 할까? 아하. 그러니까 600mm를 공개하고 당중앙의 총사 앞에 그 3층 집무실이라고 북한에서 표현을 하는데 저기잖아요. 저 화면에 나오는 저기. 네, 화면에 나오는데 저기에 일반인이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군인들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성대하게 인계식을 했어요. 예. 그거는 뭐 북한이 저렇게 강함을 보여주긴 하지만 예. 나 좀 봐달라.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초조함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조함, 조급함.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이례적으로 저 공간에 이제 방사포 쫙 도열하고 홍보하는 것 포함해서 군사열 1인자도 해임시키고 그리고 전직 외무상 이름 날렸던 최영설까지 나오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북한 위기, 북한 수뇌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과 외무성의 여러 부문에 대한 처형과 해임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예. 북한 내부가 뭐 강대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뭔가 하면 인민 생활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군사력이고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 그랬는데 기하급수적이 얼마 몇만 개를 만들겠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만한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순전히 저거는 방사포 갖다 놓고 핵 전술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북한 내부가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꾸 뭔가 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으로 내부를 다스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뭐 항상 북한이 그렇듯이 예. 국정원도 확인 불가라고 했고 이 리용호 처형설에 대해서 처형설이 막 불거졌다가 나중에 또 갑자기 건재함을 드러냈던 경우도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희 고용한 박사님 말처럼 이런 강대강대치 분위기에서 분명히 북한 지도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여러 행보들을 봤을 때 이런 관측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미르 신문이 보도한 북한 리용호 전 외무상의 처형설 얘기까지 우리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